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법원 경미서열차와 입찰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고, 이번 시간에는 입찰표 작성 방법과 입찰 후 소유권 이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경매법정에 갈 때는 입찰 준비물이 있다고 그랬죠?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는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만 준비하면 되지만, 대리인 입찰을 하는 경우는 입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입찰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법원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관심물건을 결정하고 관심물건의 입찰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기일에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경매법정으로 가서 법원 게시판을 확인해서 입찰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입찰이 개시되면 집행관이 입찰표와 입찰 보증금 봉투와 그리고 입찰 봉투를 교부합니다. 입찰표를 받으면 법정 내에 설치된 입찰표 작성하는 곳에 들어가 입찰표를 작성해도 되고 법정 밖 복도나 자신이 편한 곳에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입찰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표 작성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입찰표 앞면은 길 입찰표로 되어 있고 뒷면은 위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표 앞면에 입찰시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한번 볼까요?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물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물건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입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야 되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구할 때는 새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 외에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 입찰할 경우에는 공동 입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대로 입찰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물건 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물건 번호도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을 하면 사건 번호 2022 타경 1234 사건 번호가 적히고 입찰 기일 날짜와 물건 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물건 번호를 기재하고 물건 번호가 없을 때에는 비오도구나 1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 입찰자란을 볼까요?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와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의 예를 볼까요? 본인 리즈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리즈의 연락처를 적고 리즈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본인이 바빠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보냅니다. 대리인을 갈 경우 대리인의 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예를 볼까요? 리즈의 대리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와 본인과의 관계도 적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겠죠. 연락처와 주소도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 입찰표의 뒷면에 보면 위임장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 홍길동, 직업란이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위임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사건 번호 2022 타경 12345의 부동산 경매 사건에 관한 입찰 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임자, 본인, 리즈에 대한 인적사항도 기록합니다. 만약에 입찰자가 리즈 외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정보도 함께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위임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위임장에 찍힌 리즈의 인감 도장을 증명할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입찰표 작성 시 가장 주의할 부분은 바로 입찰금액 적는 곳입니다. 입찰 가격은 정확하게 칸을 맞춰서 적고 보증금액은 최저가의 10%를 기재하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감정가 10억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1회 유찰되어 최저 매각 금액이 감정가의 80%인 8억이 최저 입찰 가격입니다. 시장조사한 결과 감정가의 85% 8억 5천만 원에 입찰하려고 합니다. 입찰 보증 금액은 8억의 10%인 8천만 원을 준비해도 되고 입찰 가격인 8억 5천의 10%인 8,500만 원을 준비해도 됩니다. 다만 최저 입찰 가격의 10%인 8천만 원보다 적으면 최고가를 적었다 해도 최고가 매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입찰표 작성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입찰표나 입찰 봉투를 다 작성한 다음 한꺼번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 혹시 잘못 작성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중간중간 도장을 찍었는데 다시 입찰표를 작성할 일이 생기면 도장도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다 보면 숫자를 잘못 기입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 봉투 작성 방법을 알아볼까요? 봉투 앞면에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입찰자나 대리난의 입찰표와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수표 뒷면에 성명 주민등록을 기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봉투에 입찰보증금을 넣고 봉하는데 보통 풀이나 스테이플러를 개인적으로 준비해 가지 않기 때문에 입구만 접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 날인 표시가 되어 있는 곳까지 전부 날인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봉투는 다시 큰 입찰봉투에 넣게 됩니다. 입찰봉투 주의사항을 한번 볼까요? 매수 신청 보증 봉투와 입찰표를 넣고 사건 번호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접어서 스테이플러로 봉하십시오 되어 있죠. 자, 이 봉투 안에 입찰 보증금 봉투와 입찰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지선을 접을 건데 여기 뒷면에 보면은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를 접고 스테이플러로 접습니다. 입찰봉투 제출 시 집행관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작성해야 될 부분은 이름 본인과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인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전부 날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를 적고 절지선을 중심으로 접어서 스테이플러로 봉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에게 가지고 가면 집행관이 도장을 찍어주고 이 절지선 부분을 절개해서 윗부분을 저희 입찰자에게 줍니다. 입찰자용 수취증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절취하여 보관하다가 매수 신청 보증을 반환받을 때 제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경매가 진행되고 개찰이 되고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고 나면은 최고가 매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겠죠? 그때 입찰자용 수취증을 가지고 가면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이 종결되면 입찰자는 최고가 매수인의 자격을 갖는 것이고 매각 허가 결정 기일에 법원이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종결됩니다. 입찰이 종결되면 입찰자는 최고가 매수인의 자격을 갖는 것이고 매각 허가 결정 기일에 법원이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야 매각 허가가 확정됩니다. 최고가 매수인 결정은 입찰 기일 당일 발표하고 매각 허가 결정은 보통 입찰 기일 일주일 뒤에 선고됩니다. 매각 허가가 결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대금 지급 기한의 종기일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날입니다. 매각 대금의 납부와 함께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매각 허가 결정문에 적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경매 입문 단계였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경매 사건을 사례로 권리 분석과 입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